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장남을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대선 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또 그 장남마저 상습 도박 혐의로 송치가 됐다니 이 대표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또 그 가족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적을 제거하거나 정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악용된다면 이건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은 검찰공화국,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목청껏 외치고 여당은 정당한 법 집행이니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합니다. 국민은 헷갈립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10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도 금리도 올라.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걱정 마. 렉스턴이 다 내려준대. 10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매주 10톤씩 유류비 지원으로 기름값 걱정 다운. 초절이 1.9%로 금리 걱정 다운. 그리고 출고 대기 시간도 다운. 지금 바로 당신의 렉스턴을 픽업하세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잠시 후 권기창 안동시장을 연결해서 소감과 함께 주요 현안, 특히 안동 예천 행정통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내일은 김학동 예천군수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존의원 33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왜 이렇게 불신이 높은지,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네, 최근 안동시는 안동예천 행정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네. 안동시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는데요. 오늘은 행정통합 추진 지원 조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안동 예천 행정통합에 대해서 오늘 허승규 대표의 어떤 중립적인 시각 좀 들어보고 네. 잠시 후에 권기창 시장 의견 들어보고 내일 이 시간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조례 제정의 배경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도청 신도시가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 지역에 생긴 이래로 시군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었고 또 한편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의 통합행정 필요성 외에도 안동시 인구의 신도시 유출, 또 안동시와 예천군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랬죠. 이런 가운데 올해 대표적인 행정통합론자인 권기창 안동시장이 당선되었고 또 신임 안동시장 공약 추진 과정으로 지난 9월에 안동시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안동 예천 행정통합은 권기창 안동시장의 핵심 공약이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조례를 입법 예고하니까 예천 지역에서 반발이 상당히 있었죠. 네, 조례 입법 예고 이후 예천문화원 및 예천군 유림단체는 지난 10월 7일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반대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열었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또 이러한 예천 지역의 반발을 고려하여 안동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조례명이 바뀝니다. 명칭과 내용에서 예천을 삭제하여 예.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로 바뀌어요. 원래는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이런 명칭이었는데 예. 그리고 지난 10월 17일부터 5일 동안 안동시 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요 조례 심사를
안동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예. 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당일인 10월 20일에는 예천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와 유림단체 대표들이 안동시청 앞에서 또 반대 시위를 열면서 시위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뉴스를 통해서 봤었는데, 자, 결국 안동시 의회 본회의 결과는 통과도 아니었고 부결도 아니었고 보류로 결정이 됐어요. 네, 10월 21일이었죠. 안동시 그렇습니다. 의회는 보류를 결정했는데 예. 부결과 보류는 다릅니다. 부결은 말 그대로 조례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인데요. 예. 근데 보류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보다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아하. 안동시 의회는 보류 사유로 3가지를 말했는데요. 예. 첫 번째는 통합 상대 자치단체의 반감, 예천군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동시의 공식적인 의사표현보다는 관련 당사자와 충분한 교류와 소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마지막으로 통합의 당위성 및 구체적 실익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편 예천 지역사회는 보류 판단에 관계없이 반대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부결이 아니라 보류였다. 만약에 부결이었으면은 이게 왜 일사부재의 원칙인가요? 거기서 같은 회계 재상정이 불가한 예, 네,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보류였다는 거. 다시 재상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은. 네. 자, 이제 보류가 된 안건, 이제 다음 안동시 의회가 열리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그런 뜨거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논의를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요? 네, 이번 논란을 보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실패가 생각났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공론화 실패 사례가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요. 예. 당시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지역이 바로 도청 신도시가 위치한 안동 예천 지역입니다. 도청 신도시가 자리 잡기도 전에 행정통합 논의를 하니까 네. 안동과 예천에서는 이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표출했고요. 예. 특히 통합된 대구 경북 자치도의 청사에 대해서 경북도청 신도시로 못을 받고 공론화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즉 도청 신도시가 어떻게 됐냐라는 문제 제기에 예. 이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했고요. 예. 덧붙여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통합추진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반대나 우려된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예. 결국은 여론이 뒷받침 못 돼서 중단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사례처럼 이번에 안동 예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일단 중단이 됐고,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없던 일로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 이 권기창 안동시장이 반대 측 패널로 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쪽 패널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대로 또 통합을, 안동 예천은 또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인데,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와 좀 다른 접근,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안동 시장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먼저 제안 드리면은 첫 번째로 그 시장님께서 예천 군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없다라고 선을 끊는 발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예천 군수님과 따로 면담을 하든지 뭐 둘이서 만나기 어려우면은 뭐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삼자회동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발언으로 예천 군민들에게 좀 신호를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론화가 아니다. 행정통합이 아닌 다른 모델도 논의에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설령 행정통합을 가장 원하더라도 다른 모델을 배제하고 진행을 하면은 이거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다. 예. 통합추진위원회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논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동시장 혼자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동시 의회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예천군 의회와 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첨예한 문제의 경우 이해 당사자가 다양해지면 오히려 나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문경 상주가 추모공원 갈등이 있었을 때 거기가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예요. 안동 예천도 마찬가지니까 예, 김희자. 뭐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재 노력을 포함해서 다른 행위자들이 갈등을 함께 나누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세 가지 이렇게 짚어주셨고, 행정통합이 아닌
다른 모델도 공론화 과정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뭐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작년 초부터 언론을 통해서 제안드린 내용인데요. 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고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 형태의 조직입니다. 예. 예를 들어 안동시와 예천군도 가칭 안동예천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의 신도시 행정사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이제 안동예천 행정통합과는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거군요. 안동예천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자치단체를 만드는 건 어떻겠냐. 예, 이런 말씀이시고 안동예천 특별연합은 안동시와 예천군이 지금처럼 이제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경북도청 신도시 현안 등을 풀어가는 협의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실제 현실에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사례가 바로 유럽연합 모델입니다.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와 정부가 있으면서도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유럽연합 집행부도 있고요. 예. 유럽연합 의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라는 공동의 화폐를 쓰는데 이처럼 개별 국가나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협업의 수위를 높이는 모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처럼 연합 모델을 적용하면은 경북 도청 신도시와 관련한 통합행정의 필요성도 높이면서도 개별 시군의 자율성을 함께 살리는 방안입니다. 예. 즉 안동시와 예천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모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특별연합을 해보고 나서 행정통합 논의도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행정통합 찬성과 반대 이게 뭐 아니면 도식의 구도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특별연합까지 끼워버리면은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일단 연애부터 제대로 하는 방법인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데이트를 하자고 하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건데 네. 뭐 이처럼 갈등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접근을 좀 다양하게 풀어놓고 공론화를 시작하다 보면은 뭐 논의에 따라 행정통합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협의체 단계에서 일단은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서로 충분히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좀 서로 풀고. 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안동예천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도 결국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했을 텐데요. 이번 논란을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로 전환되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허승규 청년 생각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권기창 안동시장과 직접 얘기를 좀 해보고요. 내일은 김학동 예천군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났지만 아직 세상과 거리를 느끼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이 나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작은 관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나고 넉 달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각오로 많은 일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안동시는 예천군과의 행정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보류가 되는 일도 있었죠. 자, 민선 8기 100일 안동시 권기창 시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달 8일이었네요. 취임 100일째를 맞으셨는데 뭐 조촐하게 100일 잔치라도 좀 하셨나요? 그럴 시간은 없었고요. 물리적으로 예, 100일 예. 정도가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는 예. 아마 1000일 정도가 지나지 아이고. 않았을까. 그 정도로. 정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 민원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 저는 행복감을 느꼈어요. 시민들이 목말라 했던 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하고 예. 또 시간이 걸리는 거, 예산이 걸리는 거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시민들도 행복해하고 있고 저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안동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이 과연 출퇴근을 몇 시에 하실까 그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서 평균 한 6시에서 6시 반에 출근을 하고 예. 퇴근은 집에 가면 한 10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자는 겁니다. 아니 매일 그렇게 하세요? 매일? 네, 거의 매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한 습관이 되어서 왜냐하면은 근무 시간에는 시민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아침 일찍 가서 버스 기사분도 만나고 택시 기사분들도 만나고 또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 예. 이렇게 일가 근무 시간 이외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새벽과 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시장 예. 네네. 정말 행정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 낮 시간은 안동시청에서 주로 보내면서 시정 업무를 보고 그 위의 시간은 시민들과 만나서 시민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몸소 듣고 예.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 만나보면은 주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던가요, 요즘에? 요사이는 이제 과거에는 좀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100일이 지난 동안 우리 직원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사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이제는 가서 공무원 나무라지 말고 좀 칭찬 많이 해줘라. 누가 이렇게 해서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도 안 드렸는데 벌써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네. 첫 번째 질문이 취임 100일 소감이 어떠신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이 정도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정도로 하죠. 예, 이 정도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탈춤 축제가 원도심에서 개최됐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네네, 맞습니다. 뭐 지금 축제 정산 뭐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간단히 좀 평가하신다면 뭐 시민 반응은 어땠는지 뭐 한 말씀만 좀. 이제까지 축제를 25년 동안 강변에서 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시민의 경제적인 문제 또 도심 활성화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예를 들면은 강변에서 10일 동안 축제를 하다 보니까
도심의 상권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도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약간의 아주 보완해야 될 문제는 있지만 이번 도심에서 개최한 결과 상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내년에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더 보완을 한다면은 이제는 도심 거리형 축제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처음에 옮길 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지만은 제 의지로 제가 정말 수년간 이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된다는 생각에서 옮긴 결과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쭉 그 전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쭉 생활을 하시면서 봐 오셨군요. 안동 탈출 축제 아쉬운 점. 제가 어느 위치에 가면 반드시 축제는 도심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있겠죠. 이제 처음 했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안동 예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봤는데요. 그런데 이 시의회에서 일단은 보류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 왜 보류가 된 걸까?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에 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어떻습니까? 네, 보류가 된다고 해서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일단은 통합을 하고 안 하고의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주민이 갖고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 안동, 예천. 예천 국민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통합을 해야 될 때 실익이 뭔지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공론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통합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한다고 했을 때도 장점이 있을 거고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했을 때 장점과 단점 또 안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과 같이 공론을 펼쳐야 되거든요. 충분하게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을 옮긴 지가 2008년 6월 8일에 결정이 됐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를 해요. 그런 말을 하면서 15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논의 한번 해보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순간에는 통합을 하든 말든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안동과 예천이 통합을 하지 않고도 현재와 같이 계속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충남의 내포 신도시, 전남의 남학 신도시, 안동의 일명 태계 신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이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란 이야기죠. 도청을 옮겨올 때는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의 핵을 만들겠다. 그러면 균형 발전의 핵을 만들면서 경상북도의 성장 급전도시가 되겠다. 그러면은 도청 신도시, 안동시, 예천군이 힘을 합쳐야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서로 분리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생활권의 문제 모든 것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경상북도 성장 거점소에 갈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수면 위에 올려놓고 진정한 토론을 해보자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절대로 권기창 시장님이 밀어붙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전혀가 왜냐하면 결정은 주민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안동시장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을 통합을 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몇 개월 전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주민 투표로 한다. 주민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민 투표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잡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물에 붙인다고 그게 통합이 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고개를 네. 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시작해보자. 구체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네.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자는 취지였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 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행정통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 번에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두 번째 질문 이것도 네. 한 번에 다 하실 것 같은데. 예.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안동댐, 이마댐 활용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보이셨어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도 뭐 홍 시장도 만나셨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쭉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안동댐과 이마댐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피해만 주는 애물단지거든요. 네. 그러나 춘천은 댐을 가지고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천은 충주댐인데 없는 댐을 청풍호로 만들어가지고 관광자원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댐을 가지고 관광자원도 못 쓰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가다 설정되어 있고 안개로 인해서 건강 그다음에 농사짓는데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물을 가지고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물 산업의 선구자는 봉이 김순달입니다.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 현실이 그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애물단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산업화시켜서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낙동강 상하류 협력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맑은 물을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에 공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 대신에 하류 지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상생협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만 진정한 상생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기나 통신은 없으면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물은 없으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동댐과 이마댐은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려 50년 동안. 예.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물을 줄 테니까 네.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놔라는 이야기죠. 특히 우리 안동은 어떠냐면은 댐에 물은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런데 과거에 농경지가 댐으로 인해서 수몰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 농경지가 댐 위로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안동댐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마음대로 써요. 그러나 정작 안동 시민은 농업용수도 물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댐 상류에 농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심지어는 수돗물이 없는 곳도 많아요. 예. 자, 하류 지역민들은 마음대로 먹고 쓰고 하는데 왜 우리 안동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류 지역민들이 이제는 상류 지역민들에 보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이야기죠. 예. 물은 공유제고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물을 줘야 돼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에 상한 대가를 해야 된다. 가장 간단한 예로 보면은 원전이 있잖아요. 예. 안동댐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안동시 전체 20% 정도를 차지해요. 예. 원전의 크기는 정말 작아요. 그런데 원전은 사실상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심리적인 피해로 가할 정도로 엄청난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댐을 가지고 있는 원전은 없어도 사람 죽지 않아요. 그렇죠. 불편할 뿐에 전기 없으면은. 예. 그러나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곳 댐 주변 지역에는 너무 홀대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은 이제까지 물을 안 보내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보내준다고 물을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 물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보내줄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게 제가 평생 또한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 때 또 대구에서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으로 이렇게 가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낙동강 수계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강력 상수원 시스템을 만들자. 구미에서 물을 끌어가도 어차피 안동댐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오염이 돼서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동댐과 인마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수를 직접 수돗물로 만들어서 대구,
부산, 낙동강 수계 전체 지역에 공급한다면은 물 문제만큼은 100%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영구적인 방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11월 2일 날 안동댐 정상에서 대구시와 안동시가 물 공급하는 협약을 지금 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안동댐, 이마댐으로 피해만 입어왔다 안동시는 적절한 대가를 이제부터는 받고 관광 자원화, 산업화하겠다. 그렇죠. 보물단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취임 100일 지났고 앞으로 뭐 한 1,400여 일 이렇게 남아있는데 향후 시정 운영 방향하고 계획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그 인구는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해서 30만 인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경제인구 50만을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 즉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관광 유치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즉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드웨어 중심의 콘텐츠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이런 관광 거점 도시를 만들어야만 결국 안동은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동 시민들 권기창 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무척 크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안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시민의 한 명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권기창 시장이었습니다.